안녕하세요. 중매 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매 과외 시간에 이제 SP님이라고 저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그 학생분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반도체 8대 공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SP님, 그 구독자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매 애비님한테 이제 주식 관련된 이제 강의를 이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SP라고 합니다. 네, SP님이 저한테 그 수업 받은 지는 한 3개월 정도가 되셨는데, 네네. 어떻게 처음 SP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매수매도 자체를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이신데요. 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면서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사실 제가 거의 주식 관련된 공부 안 하고 주식을 하다가 이제 중매 애비님 제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확실히 약간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매수를 할 때 어느 음,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뭐 그런 기준이 일단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되게 좋은 점은 주식하면서 이제 돈을 크게 잃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강의를 네네. 수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크게 손해를 안 볼까라는 거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긴 한데, 네. 네. 제가 SP님께, 느낀 점이 이제 SP님께서는 그 수업을 받는 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떤 그 분의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순순히 저 중매 앱이만 보고 수업을 해주셨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한 마음과 저의 그런 그 수업을 열정적으로 이제 잘 가르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P님께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8대 공정을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 8대 공정이라는 게 반도체 공정이 사실 이 8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뭐 클린 공정도 있고 뭐 이온 주입 공정도 있고 CMP 공정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를 8개를 꼽은 거거든요. 음, 대표적인 8개 공정을 꼽은 거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정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네. 사실 공정 자체가 이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음, 이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도 하고 똑같은 공정을 몇 번 반복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공정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돼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 8대 공정은 뭐 여러 공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공정을 네. 말하는 거다 음,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전공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후공정이에요. 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칩 자체를 만드는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네.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이제 테스트해보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음,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공정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웨이퍼 공정은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제 재료인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네. 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이제 8인치 웨이퍼랑 12인치 웨이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웨이퍼 크기 자체가 커지면은 그만큼 이제 생산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 하나의 칩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원판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웨이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이 반도체 기업이 네. 웨이퍼를 크게 만들고 얼마나 더 미세하게 칩을 만드냐. 그게 그걸로 이제 관건이네요. 이걸로 이제 이익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인치가 이제 주력이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8인치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주로 이제 8인치로 만들거든요. 8인치 네. 웨이퍼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데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여기를 좀 이제 원래는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건데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좀 늘리거나. 그 웨이퍼는 크게 만들어서 많이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데 8인치를 없애지 않는 이유가 차량용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차량용도 있고 네.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고 있다 보니까 음, 여기를 네. 그냥 없애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대형 같은 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늘리고 있고 음, DB하이텍도 이제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파를 네네. 8인치 쪽을. 음, 네, 일단 업계 상황은 이렇고, 네. 그러니까 웨이퍼 만드는 업체 자체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SK 실트론 같은 기업이 있어요. 네. 상장사는 따로 없고, 음, 그렇군. 이제 전공정이 네, 2번에서부터 6번까지이고 후공정이 7, 8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공정부터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제 전공정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선 산화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웨이퍼 표면에 이제 산화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음, 이 산화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웨이퍼 표면에 이제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게 약간 보호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산화공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보호막 같은 것을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퍼를 한번 코팅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다음 이제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에 일종의 이제 회로 패턴을 이제 그려 넣는 공정이거든요. 네. 이 회로 패턴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이제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이제 포토 마스크에 빛을 투과시키고 이 투과된 음, 빛을 네. 웨이퍼에 쬐면은 그 쬐인 부분만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포토 아, 공정에서. 저 SP님 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네. 그럼 그 달고나에 그 찍었던 그걸 이제 그 이정재 배우님이 빛을 하면 우산이 보였잖아요. 약간, 네, 약간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공정 포토를 이제 웨이퍼에 밑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네네. 밑그림을 그려 놓는 공정이에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걸 가지고 이제 식각 공정에서는 네, 이제 내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이 회로 패턴 외에 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공정이에요. 아, 식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식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그다음 이제 방막 공정 이제 방막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웨이퍼 위에 여러 물질들을 좀 쌓는 공정인데 네,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랑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웨이퍼 위에 쌓는 공정을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방막 공정이요. 음, 방막 공정을 다른 말로 증착 공정이라고도 하는 거군요. 아, 네네. 방막 공정 또는 네. 증착 공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SP님 이게 시각 공정에서 보통 그 네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달고나 같은 경우는 우산을 모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예 다 쳐내서 없애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 시각도 웨이퍼에 있는 회로 빼고 나머지 이 웨이퍼의 둥근 판 나머지를 다 아예 쳐내는 건가요? 달고나처럼? 그러니까 웨이퍼에 웨이퍼 그 둥근 판에 네, 칩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네네. 칩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웨이퍼 둥근 음, 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웨이퍼 위에
이제 여러 개의 칩을 만들고 그 음. 칩에서 이제 필요 없는 회로 패턴을 없애는 게 이제 식각 공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달고나랑 똑같지는 않고 이거는 그 포토 공정 외에 나머지 것들을 조금 이제 쳐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아, 네네, 맞아요. 아, 그럼 방막 공정을 그 다음에는 배선 공정은 어떤 거죠? 이제 배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방막 공정의 한 종류예요. 이게 아, 배선 네네. 공정은. 아, 공정은 똑같은데 네, 뭐가 다르냐면은 이 방막 공정에서 금속 물질을 쌓는 공정을 이제 네. 배선 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공정은 똑같아요. 공정은 네네. 똑같은데 증착시키는 가 네, 증착시키는 물질 중에 금속 물질을 증착시키는 것을 이제 배선 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배선 공정이랑 방막 공정 모두 증착 공정 중에 하나고, 그 네네. 증착하는 것의 물질이 금속이면은 배선 공정이 되는 거고, 금속 이외의 나머지가 방막 공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이 방막 공정 증착을 했을 때 이런 금속 네. 같은 경우가 웨이퍼에 어떻게 붙이죠? 그 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나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물질도 이제 증착을 시켜요. 증착을 아, 시키고, 네네. 네. 그 증착을 시키는 물질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아,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증착하는 물질도 있고요. 네네. 그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증착시키는 물질도 있고, 전기가 통하게 음, 하는 네네. 물질도 증착을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도체나 뭐 절연체 이런 것들을 증착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저기 제가 최근에 공부했던 솔더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네. 솔더볼이 혹시 이렇게 증착을 할 때 그 사이에 끼는 그 소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후공정에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후공정이구나. 네. 네네. 네네. 음. 후공정 그 기판을 만들 때 제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배송 공정 이후에 나머지 7, 8번이 후공정이니까 여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네. 테스트 패키징 공정은 그 네. 말 그대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 뭐 전기적 성질을 잘 띠는지 또는 음. 뭐 고온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제대로 동작을 잘 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공정이고요. 네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반도체 칩에 뭐 입출력 신호선이나 뭐 전원선 같은 거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음. 이제 패키징 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럼 후공정에서 뭐 그거 외에 특이사항이라던가 뭐 그 투자자분들이 알만할 게 뭐 있을까요? 유념해야 될 게 혹시? 사실 후공정이 지금 그냥 크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그 두 가지 내에도 되게 여러 개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테스트에서도 뭐 DDI를 뭐 메인으로 테스트하는 뭐 업체가 있고 뭐 음. CIS를 메인으로 뭐 테스트하는 업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지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음. 포인트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를 들면은 뭐 예. 삼성전자가 지금 그 CIS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려고 있잖아요. 이제 네. 소니 쪽 점유율을 좀 따라가려고. 음. 그러면은 이제 CIS 캐파가 늘면은 이제 CIS를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한테 당연히 이제 수혜가 갈 거고, 네네. 이제 CIS 쪽 테스트에 이제 캐파를 좀 많이 늘려놓은 업체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니까, 음. 네, 그런 업체를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먼저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네네. SP님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TSMC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는지에 따라서 그 밑에 낙수 효과를 이제 생각하면서 기업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SP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을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그
투자의 관점을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네, 그쵸. LP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CIS라던가 이런 것들, 전방 산업이 삼성전자가 좋아져서 이런 후공정 업체가 좋아질 거라는 뭐 기업들을 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전공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회사들이 주로 어떤 공정을 하고 후공정에서는 요즘에 어떤 공정이 어떤 기업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그 꼭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예시를 네네.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만 그냥 네네네네. 대략적으로 네, 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네, 편하게 그냥, 네. 네. 사실 지금 여기 8대 공정에서 뭐 웨이퍼나 산하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은 딱히 없어요. 네네. 비상장 기업이거나 막 그래서. 음, 그럼 이제 그다음 사실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가 포토 공정이랑 식각 공정이거든요. 네네. 이 포토 공정이랑 식각 공정이 이 흔히 말하는 그 미세 공정의 핵심이에요. 네네. 핵심 공정들. 네. 근데 그리고 또 그 둘 중에서도 또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제 또 포토 공정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 공정에서 이제 포토 공정을 진행하는 설비를 만드는 업체가 딱히 없어요. 상장 기업 중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이 듣는 그 EUV 장비 만드는 ASML이 있잖아요. 네. 그 ASML의 이 포토 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이 가격이 되게 비싼 이유가 사실 얘네만 만들 수 있어서 되게 비싸거든요. 독점하고 있구나. 네, 독점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반도체 미세 공정 뭐 7나노 이하로 제 미세 공정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네. ASML 장비를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꼽아서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장비 쪽 말고 네. 이제 소재 쪽은 이제 좀 있어요. 이게 네네. 뭐 대표 기업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네. 동진 세미캠이라고. 동지 동진 세미캠이요? 세미캠. 아, 네네. 동진 세미캠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네. 이제 감광액을 만드는 업체인데 음, 이 감광액 역할이 네. 제가 포토 공정이 그 밑그림을 이제 그리는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회로를 이제 그려놓는다고. 네. 근데 그 회로를 그리기 전에 네. 웨이퍼 위에 약간 액체 같은 거를 이제 도포를 하거든요. 네네.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액체 같은 걸 도포를 하고 네. 그 위에 빛을 쬐면은 그 네. 빛을 쬐는 부분만 이제 표시가 나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액체거든요. 포토레지스트가. 네. 감광액이라고도 부르고. 네.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데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토 공정의 가장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네요. 원재료를. 네, 원재료, 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이게 또 광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 이게 설명을 하면은 또 되게 깊어지긴 한도 한데, 끝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네, 미술로 밑그림을 그릴 때 이게 물감 같은 거를 동지 세미킴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포토 약간, 공정이, 네. 네, 일단,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예, 쉽게 포토 일단, 공정에 예. 들어가는, 네, 들어가는 이제 주요 소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음, 것 같아요. 그래서 SP님이 봤을 때 이제 공정에서 중요한 건 시각도 중요하고 포토도 중요하지만 포토가 더 네, 중요한데 포토 공정에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네. 소재 쪽에서도 이제 네. 지금 포토 공정에서 이 가장 최신 어, 공정의 소재가 이제 EUV에 적용이 되는 예, 예. 포토레지스트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동진 세미캠에서는 지금 당장 만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래서 그 빠르고 좋게 보는 포토 공정의 소재 기업이 동지 세미캠. 네네, 그렇죠. 그럼 또 그냥 포토 공정과 관련돼서 그 다른 기업도 또 몇 개 혹시 아시는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을
네네.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아, 나가지고. 네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동지 네네. 세미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방막 공정, 이 증착 공정이라고도 했었었죠. 네네. 이 배선 공정이랑 방막 공정 중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겠죠? 금속을 붙이는 게. 사실 네. 둘 다 중요하긴 아, 한데 둘 다 중요해요? 그렇게 네네. 막 네, 중요도를 따지기는 좀 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원래 배선 공정이 이제 그러니까 방막 공정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배선 공정을 이렇게 따로 공정으로 뺀 이유가 네. 점점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배선 공정이 중요해져서 중요도가 커져서 이제 음, 이렇게 따로 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물적 분할 같은 걸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 배선 공정, 증착 공정에서는 어떻게, 아까 여기서는 동시 세미캠이었고, 여기서는 뭐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혹시 있나요? SP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이제 네. 반도체 장비 기업은 아마 대부분 다 아, 방막 공정 설비를 만드는 업체일 거예요. 장비 뭐 예를 기업이면 들면 뭐 KC 뭐 이런 거, 테스나? 그 테스나는 후공정 쪽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뭐 SP님 여기는 말씀해 이제 주시죠. 네네. 여기 말씀 좀 뭐 원익 해주시죠. IPS나 아, 워닝 뭐 IPS, 테스, 뭐 테스, 유진테크 뭐 이런 유진테크. 기업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제 증착 공정, 그러니까 방막 공정 설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네네네네. 그 KC 그거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네네. KC 아마 계열사 중에 그 KC텍 있잖아요. 아, 맞다. KC텍 맞아요. 네네. 네. KC텍이 그 CMP 쪽 장비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MP 쪽 관련해서. 네네. CMP는 좀 다른 공정이긴 한데, 네네. 네, 그쪽 관련된 그걸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SP님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좀 예전에 물려 있었다고 고민이 많았던 STI 같은 경우도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디 쪽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STI는, STI. 네. STI가 그 메인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메인 장비는 아니고. 이건 제가 너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여쭤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공정 자체를 진행하는 장비를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ST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인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서버 유틸리티 장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를 제가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음, 디스플레이 쪽으로. 네네. 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8대 공정 자체는 제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네. 뭐 반도체 캐파를 늘리거나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틸리티 설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은 뭐 GST 같은 경우에는 뭐 칠러나 스크러버, 뭐 유니셈도 뭐 칠러 스크러버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설비거든요. 메인 설비는 아닌데 꼭 메인 필요한. 설비랑 같이 쓰이는, 네네, 어, 같이 쓰이는 설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캐파를 늘리면은 뭐 음, 당연히 이쪽도 수주가 늘어나니까. 음. 그러면 에스피님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통 우리 네네. 같은 투자자분들은 기술주에 들어갔을 때 뭐 그냥 뭐 이름만 듣고 유명하거나 이렇게 에스피님처럼 공정 과정을 알고 전방 산업을 보고 그 낙수 효과로 뭐가 올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에스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반도체 쪽을 저도 네. 네, 당연히 그게 네,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여기에 너무 여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 네, 뭐 전방 산업이랑 연관만 짓지 SP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네네. 그렇지만 이제 기술주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공정을 알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먼저 아셔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네, 그 공정, 정도는 네, 네. 알아야죠. 네. 그리고 어떤 공정에 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면 또 여기 후공정이나 이제 더 설명해 주실 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님. 네,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분야가 좀 여러 개 있긴 한데, 음, 뭐, 테스트 하는데 뭐 들어가는 뭐 부품들, 네, 뭐 소모품들, 네네.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음, 뭐 리노공업이나 뭐 IS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뭐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테스나나 뭐 음, 하나마이크론, 네, 뭐 LB세미콘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가 대표적인 뭐 테스트 기업인데, 사실 음, 다 테스트 기업인데 그 테스트 기업마다 자기가 메인으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메인으로 음, 담당하는, 네네. 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CIS를 하고, 네. CIS를 좀 메인으로 하고, 뭐 음,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DDI를 뭐 메인으로 하고, 이런 게 다 네네. 있어요, 네네. 업체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본인이 뭐 올해 뭐 DDI 쪽이 뭐 매출이 좀 많이 늘 것 같다, DDI 쪽이 뭔가 네. 캐파를 좀 많이 늘리는 것 같다 하면은, 그 DDI 쪽 뭐 매출이나 뭐 캐파 같은 게 늘면은 당연히 그거랑 관련된 뭐 테스트 업체 쪽에도 당연히 수혜가 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그 테스트 업체 중에 뭐 DDI를 좀 메인으로 하는, DDI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좀 조사를 해보셔서 투자를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러니까 같은 전공정, 후공정을 딱 나누더라도 후공정 네. 중에서도 특히 만약에 올해 DDI가 좋은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좋은데, 그럼 DDI에 네. 맞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는 LB세미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CIS의 후공정을 하는 업체에다 엉뚱하게 같은 후공정이라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같은 테스트 업체긴 한데 네. 그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하냐가 이제 중요를 하거든요. 아, 같은 네. 그 크게 봤을 때 같은 후공정 테스트 업체이긴 하지만 그 업체가 하는 그 주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의 전방 산업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쵸, 맞죠. 근데 LB 아, 세미콘도 네네. DDI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CIS도 하려고 오, 예, 하고, 뭐 예. AP도 하려고 하고. 예,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주력은 주요 매출은 네, DDI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네네. 네, 어, DDI 쪽 수요가 늘었을 때 매출이 어디가 늘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네. 투자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LG 전자라던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하고도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이 많은 거니까 그죠? 네네, 그런 그쵸. 전방 산업 쪽에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밑에 쪽에 낙수 효과를 잘 자세히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SP님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도 그렇고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오늘 도움이 네네. 너무 많이 되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혹시? 마무리로 이제 딱 설명해 주실 게 혹시? 사실 제가 네. 뭔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두서없이 횡설수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닙니다. 예, 네, 예. 네네. 그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네. 그냥 뭐 구글에 반도체 8대 공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뭐 네. 블로그나 이런 데 정리된 게 되게 많거든요. 알기 쉽게. 네네. 그런 거 읽어보셔도 되고, 네. 그 삼성 반도체 블로그 또는 뭐 네. SK 하이닉스 블로그 이쪽 음. 들어가면은 블로그를 네. 공정 관련해서 네, 엄청 자세하게 설명된 게 많아요. 이해하기 쉽게. 네네. 그래서 그쪽 자료들을 아마 참고하시면은 아마 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SP님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봤지만 이제 네네.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SP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포토 공정에서는 뭐 동진 세미캠, 방망에서는 뭐 테스트에서는 뭐뭐가 있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사실 구독자분들도 훨씬 편하시거든요. 쉽고. 그래서 혹시 네네네. 추후에도 SP님이 저희 유튜브에 좀 더 나와 주셔서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 네네. 도움 되면은 네, 네네. 당연히 네, 네네. 도와드려야죠. 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아마 반응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네. 이제 그 중매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도체 8대 공정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SP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네네. 좀 되게 부족한데, 네, 끝까지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럼 네. SP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